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펠립스 66, 뉴욕증권거래소 티커 심볼이죠. PSX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34.98달러였어요. 근데 단순히 이 숫자만 볼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체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걸 좀 다각도로 조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시각부터 시작해서 이 PSX라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 이 기업을 둘러싼 산업 환경이나 거시경제 상황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정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필립스 66, 그러니까 PSX의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도 같이 얻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정보 나열보다는 이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필립스 66, PSX,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된 에너지 섹터 기업이고요. 특히 정유 및 마케팅 분야, 이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종가는 134.98달러였는데 그날 하루만 보면 한 0.61% 정도? 약간 내렸네요. 이런 단계적인 움직임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럼요. 하루 이틀 오르내리는 걸로 기업 가치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기업 자체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매수, 영어로는 buy죠. 아니면 중립, 그러니까 neutral, 다시 말해 보유 의견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아, 매수 아니면 보유 의견이 다수다. 그럼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이게 의견들이 좀 한 곳으로 보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 갈리나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시각 차이는 좀 존재합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142달러에서 145달러, 그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뭐랄까, 완만한 상승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평균적이다. 그런 셈이죠. 완만한 상승이 평균적인 시각이군요. 네. 근데 그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최고 18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반면에 제일 낮은 목표 주가는 122달러 수준이니까 현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도 있다는 거죠. 와, 120달러대에서 180달러까지면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PSX의 미래에 대한 기대하고 또 우려가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균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기대,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꽤 큰 폭의 상승이나 오히려 하락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PSX 하면 그냥 정유회사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원유 정제만 하는 곳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필릭스 66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 기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강점, 이게 바로 다각화된 사업 모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유 사다가 휘발유나 경유 만들어서 파는 그 정유 사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 가치 사슬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장에서 PSX가 가진 중요한 어떤 방어막이자 또 기회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다각화된 사업 모델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문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핵심 사업인 정제, 리파이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유를 들여와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등 우리가 쓰는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이죠. 이게 PSX의 근간이긴 한데 문제는 이 사업 수익성이 그 정제 마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하고 최종 제품 가격의 차이죠.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아, 핵심 사업이긴 한데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도 같이 안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부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미드스트림 사업입니다.
이건 원유 내 천연가스를 생산지에서 정제시설로 또는 정제된 제품을 소비지로 운송하고 저장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인프라 사업인데요. 파이프라인이나 저장 터미널 같은 걸 운영하면서 주로 장기 계약에 기반해서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습니다. 아하, 수수료 기반이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변동성 큰 정제 사업의 실적을 좀 완충해주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보조 역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 안정성을 딱 떠받치는 그런 기둥인 셈이죠. 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군요. 확실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이겠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화학, 케미컬스 사업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쉐브론하고 합작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 줄여서 CPChem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운영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이건 또 정유 시장하고는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거니까 별도의 수익원이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도 가진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유뿐만 아니라 화학 분야까지 정말 사업 범위가 넓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업인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마케팅 및 특수 제품, 마케팅 앤 스페셜리티스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필립스 66이나 코노코, 76 같은 브랜드를 통해서 주유소 같은 데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나 산업용으로 쓰는 고품질 윤활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특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연료보다는 좀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들어보니까 정제부터 시작해서 운송, 저장, 그리고 화학제품 생산, 마지막 최종 판매까지 에너지랑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에 다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다각화된 구조가 그럼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또 위험은 어떻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 마진이 안 좋아서 정제 부문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미드스트림 부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수료를 계속 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화학 부문은 또 다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호조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 사업 부문이 서로 다른 시장 환경이나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 실적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뭐 미드스트림에서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원유나 제품이 정제 부문이나 마케팅 부문으로 바로 연결되기도 하니까 운영상의 효율성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까 2025년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다는 언급이 살짝 있었는데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이건 괜찮은 편인가요? 네, 1분기 실적만 보면 정제 마진 하락하고 또 정기 보수 영향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줄어든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이런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가 핵심 사업들을 통해서 꾸준히 영업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기업의 실제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아,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하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체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SX는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활용해서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동시에 남는 현금은 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른바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PSX를 그냥 단순한 정유주 그 이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석가들은 2025년 전체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기업이 주식 1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인데 이게 평균 한 7달러 수준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히 요즘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PSX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PSX는 단순히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 사업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자료에도 언급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데의 정제시설을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로데오 프로젝트요? 네. 기존의 정유 공장을 그냥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 부지하고 인프라를 활용해서 바이오 연료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생산하는 기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기존 정유 공장을 아예 통째로 바이오 연료 단지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와, 이건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그냥 시설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 규제에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어떤 경영진의 전략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투자 비용도 들고 기술적인 과제도 따르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PSX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기존 사업 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내부적으로는 다각화된 사업,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조 환원, 그리고 로데오 프로젝트 같은 미래 준비까지 잘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면 에너지 기업, 특히 정유 기반 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진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 상황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PSX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필립스 식스 같은 기업의 단기 실적이나 주가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부적인 체력만큼이나 외부 변수를 잘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수 몇 가지는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정제 마진입니다. 정유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지표죠. 원유를 사오는 비용하고 이걸 정제해서 만든 석유 제품을 파는 가격의 차이인데 이게 시장 수급 상황, 계절적인 요인, 글로벌 경기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나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유가가 급변동할 리스크도 항상 같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진의 높은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으면 실적이 반짝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진 전망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한국기업평가 같은 곳에서는 2025년에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가 신규 설비 증설 규모를 넘어설 걸로 보면서 정제 마진이 회복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되면 석유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마진이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예측이 어렵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외부 요인은 뭘까요? 두 번째는 국제 유가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유가가 오르내리는 건 이거는 정제 마진하고는 또 별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유나 석유 제품 재고의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 재고 가치가 높아져서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레깅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유가 움직임 자체도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근데 유가는 정말 통제 불가능한 변수 아닌가요?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정학적 이슈 터질지, 달러 가치는 또 어떻게 될지. 정확합니다. 오펙 플러스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정책 변화, 미국 셰일오일 같은 비오펙 국가들의 생산량,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 같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심지어 미국 달러화의 강세냐 약세냐 하는 것까지 정말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가를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유가의 변동은 PSX의 분기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에는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유가가 2024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정제 마진하고 유가 변동성,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네요. 또 다른 중요한 외부 요인이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정책이나 규제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전통적인 정유 사업 모델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로데오 프로젝트처럼 PSX도 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PSX한테는 약간 양날의 검과 같아요. 기존의 정유 사업에는 분명한 위협이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연료, 수소, 탄소 포집 같은 저탄소 관련 신사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PSX가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위협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아내느냐,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정제 마진과 유가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월가 분석가들이 여전히 매수나 보유 의견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주주 환원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불안 요인들이 많죠. 그런데도 분석가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PSX가 그동안 보여준 어떤 균형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평가가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즉, 정제 사업의 변동성이라는 약점을 미드스트림과 화학이라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잘 보완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왔고 또 그 현금을 바탕으로 부채를 관리하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점, 이걸 높이 사는 거죠.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걸 주주와 공유하려는 의지 그리고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이 최근 PSX의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이런 신뢰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기 위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이른바 스워트 분석이죠. 이걸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제안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스왑 분석을 통해서 PSX의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 이건 뭐 첫째도, 둘째도, 정제, 미드스트림, 화학, 마케팅 및 특수 제품에 이르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겠죠. 이걸 통해서 경기 변동에 대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했고 또 일관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이것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약점, 위크니스. 역시 핵심 사업인 정제 부문의 높은 경기 민감성과 수익 변동성은 구조적인 약점이고요. 또 최근 분기 실적 둔화는 단기적인 우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통에너지 기업이라는 어떤 태생적 한계도 안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네, 기회와 위협은요? 기회, opportunities 요인으로는 만약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가 견조하게 회복된다면 정제 마진이 개선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및 미드스트림 부문의 꾸준한 성장도 기대 요인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기적 기회는 역시 로데오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신사업의 성공적인 확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트레츠.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유가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석유 수요 위축, 이게 가장 큰 위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향한 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또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이나 분쟁 같은 거요. 이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 요인입니다. 와,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마치 그 밧줄 양쪽에서 서로 막 당기는 힘겨루기 같은 느낌인데요. 결국 어느 쪽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가 PSX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겠군요. 아, 정확한 비유십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립스 66, 이 PSX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이제 사양 산업인 정유주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요, 격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안정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복합 에너지 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제 마진이나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실적이나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미드스트림과 화학 부문에서 창출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이런 변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PSX를 지켜보는 투자자라면 특히 어떤 점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줄다리기 속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PSX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데오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시험대가 되겠죠.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그걸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투적인 캐시카우 사업, 그러니까 정제나 미드스트림 같은 데서 꾸준히 창출되는 현금을 얼마나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자본 배분 능력인데요. 벌어들인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부채를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쓸지, 아니면 로데오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지, 그것도 아니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주에게 더 많이 돌려줄지,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서 실행하는 능력,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 번 돈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배분하고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가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필립 66에 대한 투자 접근법은 단기간에 주가가 몇 배씩 뛰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정 속에서 완만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어쩌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나 일시적인 실적 둔화 같은 그런 단기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동안 구축해온 다각화된 사업 구조의 저력, 또 일관된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포트포리오의 안정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봤을 때 필립 66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면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정유 및 관련 사업에서의 강력한 운영 역량과 기술 노하우, 이런 과거의 강점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투자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기회살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혁신을 이뤄내는 것, 이 어렵고도 흥미로운 과제를 PSX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이 기업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